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현재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신과 내용은 아니고요. 좀 다른 거, 약간 교육에 관한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주변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렵게 한 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게스트 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 입시에 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고요.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서울과학고 이름만 들어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학교 고등학교죠. 최고 고등학교 중 하나인데 이 영재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영재고랑 과학고랑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영재고 중에서도 뭐 서울과학고가 제일 좋은 학교인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좀 질문해 볼 건데요. 우선은 서울과학고 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는 학생들이 영재고나 과학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수학이나 과학을 점점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영재고를 가라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되는데 영재고에 가는 게 제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가거나 여러 가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재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울과학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서울과학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학교마다 우선 그게 다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물리를 특히 잘해야 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와 물리 올림피아드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 영재고의 기출이라던가 영재고 대비 문제 같은 걸 풀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요 그 올림피아드 거 있잖아요. 올림피아드가 영재고 입학했고 필수인가요? 이게 어떤가요? 점점 영재학교 시험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쉬워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KMO를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했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따라서 중요시 되는 과목에 해당하는 올림피아드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KMO 안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KMO를 안 하던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리 올림피아드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경우가 꽤나 있었지만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조금씩이라도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수학 올림피아드는 거의 그냥 필수네요.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영어, 국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른 과목. 네, 이런 거는 좀 못해도 되나요? 영어, 국어는 생각보다 잘 못해. 근데 뭐 수학하고 물리는 굉장히 잘해. 이러면 들어갈 수 있나요? 과학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1차에서 이제 생기부를 보고 어느 정도 거르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가 중학교 내신에서 영향 갈 정도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영재고 시험에는 국어와 영어에 관련된 게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궁금하다고 하신 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영재원 있죠. 영재원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재원이 뭔가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을 것 같아서. 대학교 같은 데에서 따로 학생들을 중학교 때 뽑아가지고 실험도 시키고 어느 정도의 아주 그 중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연구 활동도 시키게 되는 게 영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되돌아보면은 영재원을 한 번씩은 했던 친구들이 꽤나 많았지만 네. 공통된 의견으로 보자면 영재원은 별 의미가 없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재원에서 뭐 실험 같은 거 하거나 뭐 보고서 같은 거, 네. 뭐 약간 논문 같은 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준비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때 가서 하는 연구의 수준과는 좀 꽤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써 있죠. 네,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영재고 3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에 관련된 것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거에서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굳이 그 영재원을 가는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뭐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더 열심히 그냥 학과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는 네네.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영재고 준비할 때 이거는 제 환자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영재고에서 선행학습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앞에 거 배우지 마라 이런 건데 실제 어떤가요? 선행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영재고다 보니까 영재고에 가면은 실제로는 거의 그 대학교 수준의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재고 입시 문제를 풀 때에도
중학교 수준만 알고서는 너무 사실 아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중점이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선행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과 무관하게 영재고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들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러면요,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사실은 기출을 잘 풀 수 있다면은 그게 사실 영재고 합격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출을 잘 풀려면은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본인이 최대한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를 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출이 똑같이 나오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대학교 때 우리 족보라 그러잖아요. 족보. 네. 저런 막 나오나요? 전혀 똑같이 나오지 않는 게 영재고 입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지식을 아까 갖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정말로 영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네. 그 영재고 다니는 애들이 진짜 천재인지 아니면은 얘는 좀 천재라기보다는 약간 좀 뭔가 만들어진 애들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네. 약간 그런 애들이 좀 있는지 뭐 어떤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긴 네. 하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길러진 아이들이 대부분 좋은 학교를 간다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중학교 이제 1학년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꽤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영재고 입시를 할 만큼 실력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대치동에서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영재고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재고 생활은 어때요? 정말 재능이 뛰어난 학생 또는 그 과목에 특출을 나다면은 사실은 거의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곤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히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노력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게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는 반면 노력을 하더라도 창의성이라던가 좀 특출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풀 수 있게 문제를 내는 경우에는 좀 더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 유리하여서 좀 더 일반고와 비슷한 이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학생들의 영재성이나 여러 가지를 집중해서 보는 학교의 경우에는 좀 더 색다른 방식의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정형화되지는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생각보다 영재고에는 보고서라던가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고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일반고보다도 아마 훨씬 더 많은 게 영재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고서를 쓰고 여러 가지 그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 가게 되고요. 영재고의 일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4시 정도까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중간에 공강 시간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유 시간 그리고 저녁에 야자 시간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실제 그 서울 가고 다녔을 때 성적은 어떠셨어요? 성적은 이런 질문해도 되나? 네. 전체에서 한 30-40등 정도로 유지가 됐었고 총 몇 명이에요? 전체가 이제 120명 정도. 그러면 뭐 중상 정도 되는데 중상 이상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재고도 이제 영재고나 뭐 서울과학고 이런 데도 주말에 대치동 학원 다닌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로 다녀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과학고가 특히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치동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주말마다 학교 밖을 내보내주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의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몇 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주말에 퇴사를 하도록 허가를 하는데요.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퇴사를 할 수 있게 아. 해주기 때문에 대치동으로 좀 더 학원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선행 안 해온 학생들 혹시 막 잘 적응할 수 있나요? 영재고에 붙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어느 정도 입시가 쉬워지고 있다고 해서 선행을 크게 안 해도 요즘은 붙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재고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대학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해서 영재고에 붙는 것이 보통은 이제 1학기 끝나갈 때쯤인가 여름방학 때쯤인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 동안 한 6개월 정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학원을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안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저희 서울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의 대학교 수준의 공부를 배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무래도 학원을 다녀서 어느 정도의 대학교 공부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영재고에 입학을 해서 그것을 공부를 해도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공부에 자신감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약간은 학원을 다니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선행하는 게 좋다. 네네. 네, 그죠. 그러면 궁금한 거, 영재고 내에서도 연애하나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명 중에서 10명보다 아마 적었을 거고요. 여자가 10명도 안 돼요? 네네. 그래요? 진짜 적다. 다른 학교도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심지어 카이스트나 네. 서울대 공대 같은 경우에도 네. 성비가 남고와 비슷하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연애에 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그렇죠.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 사람 좀 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학교 동기들 이제 입시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 이제 서울과학고 나온 뭐 친구들 대충 이제 입시 결과 같은 경우. 저희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제도적으로 못 가게 하는 것에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의대를 어느 정도 가기는 갔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통해서 의대를 가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서울대에 한 60에서 70명 정도 사이가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의대에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가게 되었고요.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나 포스텍 그리고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이런 데에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정해요? 뭐 성적대로 하나요? 네, 어떻게? 대부분 성적대로 가게 됩니다. 성적대로 중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를 가게 되고요. 그 서울대 중에서도 갈 수 있는 과의 티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적대 그리고 본인의 흥미대로 과를 이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어서 어차피 정시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의대를 가기도 했고 아주 성적이 높아서 이제 서울대 의대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의대를 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진학 지도 같은 거 해주나요? 네, 진학 지도는 기본적으로 아마도 자사고도 아마 진학 지도가 잘 돼 있을 것인데요. 영재고도 이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보니 진학 지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제 많이 가는 학교 서울대 뭐 카이스트 포스텍 뭐 이렇게 많이 가는데 각 학교별로 뭐 약간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입시를 할 때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선은 공대 쪽에서는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와 포스텍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장점 같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서울대는 살짝 따로 그냥 각자 도생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반면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함께 공부를 하는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도 총장 장학생이라고 있는데 그 총장 장학생 같은 경우로 선발이 되게 되면은 서울대에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더 좋은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대 가는 애들 굉장히 좀 그래도 제법 되는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분의 1?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대 안 간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공부가 중간에 잘 안 되고 슬럼프가 올 때는 솔직히 의대를 안 간 것을 후회할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의대를 가지 않고도 결국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대학 가는 경우 있나요? 네, 해외 대학 가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특히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이제 서울과학고랑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영재고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네. 후에 이제 나머지 영재고들이 있게 네. 되는데요.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좀 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한 학생들이 MIT에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다른 해외 대학에 지원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친구분 중에서도 간 사람 있어요? 해외로? 네, 몇 명 있습니다. 아예 그저 거기에서 살려고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끝까지 살려고 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해외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서울 가고 이제 영재고를 이제 간 걸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향에 맞는 공부를 잘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후회하는 친구들도 좀 있나요? 그냥 일반고 갈 걸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까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거의 없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제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한데 부모 역할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한지 뭐 어떻게 좀 서포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아, 부모님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거 뭐 이런 거 혹시 있는지. 영재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전부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사실은 부모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되는 것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학원 같은 거나 보편적인 정보를 처음에 알아두는 것 외에는 할 것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치동 같은 데에는 팀 수업이라던가 이런 것에 들어가게 되려면은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될 경우도 있어서 그때 같은 경우에 힘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의 공부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학생을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 이제 영재고면 영재 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끝판왕 같은 건데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문제점 같은 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영재 교육이 미국에서 영재학교가 처음 설립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기반이 된 게 어렸을 때 대량의 정보를 주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역할에 충분히 지금의 영재고도 충족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대학 공부를 이미 해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그 과목들을 다시 들어야 하고 다시 들어서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공부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해서 사실은 이제 영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오늘 좀 네. 정리를 할 건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을까요? 영재고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학생인데 뭐 할 생각이세요? 약간 진로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거나 해당 연구 관련해서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창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저도 사실은 뭐 영재고 나오지 않아서 이게 영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참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신과 일타 강사였습니다.